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83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입니다. 김나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피해갈 수 없는 주제네요. 채널A. 예, 채널A의 진상조사 보고서가 발표가 됐어요. 네. 우리가 지난 목요일인가 기자회견을 채널A 네. 앞에 가서 네. 했고요. 그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채널A 진상조사 결과가 왜 이렇게 안 나오냐라는 네. 이야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날 밤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채널A가 진상조사를 보고를 했다고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 원문은 금요일 저녁인가? 아닙니다. 5월 21일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을 때 방송통신위원회에 저녁에, 네. 저녁까지는 아니고 오후 늦게, 네, 오후 늦게. 그러니까 문 닫기 전에 네. 제출을 했다 그러고 5월 22일 금요일에, 지난주 금요일에 저녁 종합뉴스 마지막에서 언급을 클로징 했고요. 멘트로. 채널A는 저희 기자가 신라젠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취재 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지난 4월 1일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저희 기자가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를 취재에 이용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명백한 잘못이고 채널A의 윤리 강령과 기자 준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보도본부는 취재 단계의 검증에 소홀했고 부적절한 취재 행위를 막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진상조사위는 대표이사를 포함 사내 관계자 10명을 대상으로 모두 18차례에 걸쳐 대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한 취재 진실성 투명성 위원회에 제출해 3차례 철저한 검증을 받았습니다. 채널A는 53페이지 분량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조사 내용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25일 채널A 홈페이지에 보고서를 전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도본부의 취재 윤리 에디터를 두고 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찰 및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취재의 관행을 살펴보고 더 나은 뉴스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신뢰받는 방송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뉴스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입니다. 5월 25일 보고서는 월요일에 월요일 날 올렸다는 전문 거죠? 공개를 홈페이지에 어제 5월 25일 날 해서 네. 사실 저는 어제 보고서가 공개됐다고 하길래 우리 다른 언론들이 너무 관심이 없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다른 매체에서 보도를 상당히 많이 냈어요. 그랬어요? 예. 그 다른 매체에서 어떻게 보도했는지도 모니터 보고서를 낸다면서요, 민원연이.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예. 아마 이제 이 진상조사 보고서 자체에 대한 평가는 우리는 논평으로 이제 낼 거고요. 네. 지금 오늘 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도하는지에 대해서 네. 이게 이제 뜯어서 얘기하면 참 한마디로 이렇게 뭐 말할 게 많은 내용인데 과연 그것들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네. 뭐 감싸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 5시에 네이버 검색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어제 오후 5시면 사실 얼마 안 지났잖아요. 네. 네. 근데 어쨌든 네이버 포털상에 채널A 진상조사 보고서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대략 한 3, 40건의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몇 네. 시간 안 지났는데. 네. 근데 뭐 또 지면과 방송 저녁 종합 뉴스라 그러면 또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아무튼 일단 인터넷상에는 그래도 언론에 관심이 없지는 않다. 다른 네. 언론들이. 아니 이게 사실 관심이 없을 수는 없는 그렇죠. 문제 그렇죠. 없을 수 없는 네. 주제죠. 하다못해 우리가 고발만 해도 보도가 나오는데 지금 채널A 스스로 낸 진상조사 그 공식 보고서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 보고서를 이제 굉장히 긴 보고서 53쪽짜리 네. 보고서인데요. 제가 보기엔 참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그렇죠. 중원본이 많죠. 네. 근데 네. 이런 보고서의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 채널A가 뭐 얘네만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예. 그런 네. 보고서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진상조사 보고서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 진상 은폐 보고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알맹이가 없거든요. 네, 라고 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사안의 핵심은 검언유착 의혹이었는데 네. 이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내지 못했고요. 네. 검언유착, 그러니까 검사장을 특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고요. 네. 그다음에 윗선 개입, 그러니까 채널 A의 윗선이 개입했는 가에 대해서는 아니다, 절대 그런 일 없다, 네. 이렇게 네. 발뺌하는. 네. 네. 이게 53페이지짜리 보고서지만 딱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요. 모든 보고서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네. 딱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동재 기자가 신라진 취재 과정에서 검찰 고위직의 영향력을 이용해 취재 윤리를 위반했으나 네. 채널A 윗선의 개입은 없는 개인적인 일탈이었고 검찰 고위직 그 지금 이름이 거론되는 그 검사장과의 유착은 증거가 없어서 확인하지 못했다. 요겁니다. 요걸로만 끝나요, 이 보고서가. 네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어찌됐든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일단은 조사를 하려면 증거를 확보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증거를 진짜로 완전히 완벽하게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다 싶을 정도로 완벽하게 확보를 못했습니다. 일단은 이동재 기자는 조사 직전에 휴대전화 2개를 초기화하고 네. 그다음에 노트북 PC 1대를 포맷을 했대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데이터가 없었고요. 없다. 네. 카카오톡 계정도 없었고요. 네. 휴대전화 수신 기록은 통신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아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고요. 네. 게다가 더 웃긴 거는 이 기자가 허위로 이 분신 신고를 접수를 했고요. 그러니까 경찰에 분신 신고를 내고요. 네. 그리고 막 실제로 막 식당에 가서 찾기도 했대요. 자기가 그 분신 신고를 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이거를 또 회사에도 거짓말로 나 분실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쇼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제 사실은 이제 낸 거죠. 네. 내긴 냈는데 다 지운 걸 낸 거죠. 그쵸. 네. 이런 사정이 여기 보고서에 구구절절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대목에서도 이게 단순히 이동재 기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나 대화 내역을 다 지웠고 뭐 노트북을 포맷했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동재 기자와 함께 취재를 한 것으로 보이는 그 후배 백모 기자 있죠. 네. 네. 그 기자와의 모든 대화 통화 내역 그리고 사회부장 그 차장과의 통화 및 대화 내역 네. 그리고 그 검사장과 통화했다는 통화 내역 네. 녹취 이런 것까지 싹 다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 보고서에서 그게 다 없다고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조사할 게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증언에 기대서 조사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당사자들의 증언은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들을 부인하는 거겠죠. 그 정도 수준에서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이들이 주로 카카오톡이나 보이스톡으로 이제 계속 소통을 했던데 네. 이거를 싹 다 삭제한 상태, 4월 1일 이전에 모든 대화를 삭제한 상태이기 때문에 없고 휴대전화 수신 기록도 당연히 확인되지 없고. 않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은 지시한 이 기자한테 이런 기사를 착수하라고 한 지시 적이 내린 적은 없다. 없다. 네. 그것을 입증할 방법은 없어요. 기록이 없으면. 그러니까 반대로 유죄를 입증할 수도 없지만 무죄를 입증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네. 이제 취재 지시, 그 다음에 일선 개입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도 입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안타까운 점이 이게 보고서가 지금 55일 만에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미 이제 보고서 안에 보면은 증거 인멸이 된 이후에 자기네들이 조사했다는 고백이에요, 사실 이 보고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지금 채널A가 보고서로 낸 것은 이미 4월 9일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려가서 해명하라고 했을 때 한 얘기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별반 다를 게 없고. 그 파일을, 그러니까 핸드폰 어찌됐든 냈잖아요. 네. 그것도 다 내고, 근데 그 외부업체에 디지털 포렌식을 했는데 전혀 복원되지가 않았다. 4개인가 복원이 됐는데 더 관련이 없어서. 네, 그거는 다 네. 이후 이제 네.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맞아요. 만들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디지털 포렌식 그게 네. 상당한 기술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늘 평가받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며칠 동안 아주 오랜 기간 물에 빠졌던 것도 복원을 하고 뭐 이런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너무 싼데 업체 됐나? 내가 너무 낮은 수준의 포렌식을 요구했나? 왜? 아니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동재 기자나 관련자들이 포렌식으로도 드러날 수 없게끔 뭔가 조치를 미리 했을 가능성도 있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지금 상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 말하기 전에 그 증거인멸이 이루어진 데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은 채널A에게 있어요. 왜냐면은 이 사건을 인지하자마자 최소한 3월 13일에 이런 것이 이제 인지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인지가 되자마자 빠르게 증거를 사실은 모았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고 증거를 빠르게 지운 거죠. 열심히 이제 모든 것들을 막 지워나간 것 같고요. 게다가 이 기자 본인이 제보자에게 들려준 검찰 관계자 A와의 대화 녹음 파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네. 그것을 삭제를 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삭제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동재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누구도 A 목소리를 들어보자고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없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하는 이동재 기자도 어이가 없고 웃기죠? 이 말 때문에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한 윗선도 웃기고요. 네. 이렇게 안 했다고 해서 지가 다 지워버린 본인도 너무 웃기다. 웃기다고 말하면 참 이거는 어폐가 있다.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이 채널의 진상조사 보고서가 굉장히 이상한 대목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동재 기자가 그 A 검사장과 통화한 녹취가 존재했었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게 있었어. 이동재 기자도 인정하고 채널에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워가지고 그거 지워져서 복구를 못해서 그 검사장이 맞는지 우리 채널A 기자가 신라젠 취재와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협조하고 논의를 했는지 다 확인할 수가 없다. 이 수준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뭔가 이상하니까 자기네들이 보기도 찜찜하니까 지우지 않았겠어요? 녹취록을? 녹취 음성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오히려 더 의심을 강하게 남겨버리는 보고서가 돼버린 거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요, 이 본인이 회사의 조직적 개입은 없었고 네. 상부 지시가 아닌 자신의 자발적인 그 취재였다. 그러니까 네. 취재 또는 보고, 자기가 이제 보고한 것이었다라는 그 이동재 기자의 말이 있었는데요. 이게 좀 이상해요. 이 기자가 2월 6일에 법조팀 후배 백승우 기자 그와 함께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한 이철 가족 주소지를 네네. 비롯해서 아파트 4곳을 확인하고 취재를 했거든요. 그런데 같은 날 이 기자는 법조팀 후배 기자들과 같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취재 결과를 정리해서 공유를 했어요. 근데 뭐라고 공유했냐면 읽어드릴게요. 이철은 유시민 등 여권 인사와 친분이 깊어 목표는 징역 12년은 재기불능, 당신은 정권의 희생양이라는 식으로 일가족을 설득해 유시민 등 정치인들에게 뿌린 돈과 장부를 받는 것이라고 써놨어요. 이거는 다 공유했다는 이 그러니까요. 말이 이분이 한 모든 행동을 딱 정리한 거야, 사실은.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미 2월 6일에 아파트를 그런 확인을 하고 그날 올린 2월 6일 날 카카오톡 대화방에 단톡방에 자기들끼리 법조팀 모인 단톡방에. 방에 이걸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공유가 돼 있었다는 거죠. 근데 선배들이 몰랐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보고서에도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지금 이게 다 보고서에서 나오는 우리가 그러니까, 보고서 아니면 어떻게 네. 알겠어요? 이런 보고서에 일이. 다 이렇게 써놓고 아무것도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지금. 네.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대화방에서 공유되고 있었다면은 이거는 진짜 매우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꼬리 자르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드리면 일단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윗선의 개입 없었다라는 꼬리 자르기에 대해서만 네.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채널A의 자체 진상조사의 한계가 너무 분명해요. 네. 왜냐하면은 일단 외부조사위원은 조사를 할 수 없고요. 조사 결과를 그냥 사후 검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도 이런 조사 무슨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조사하는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첫 번째 대면 조사 있죠. 이동재 기자를 만나서 조사하는 네. 그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아. 그때 그냥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고 좀 외부인이 같이 들어가서 네.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는 당황하더라. 뭐 이런 걸 낌새를 채서 더 추가 질문을 하거나 이런 게 가능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여기 진상조사위원회를 보면은 1차, 2차 조사는 이제 자기들끼리만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야말로 그 외부조사위원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은 인물이 윗선 개입 의혹으로 조사 대상에 오른 김차수 대표거든요. 이거는 너무 웃기다. 그러니까 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이런 말밖에 할 수 없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위원장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있었다는 건데요.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책임지는 당사자여서 자기가 위원장을 맡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은 진짜 이 사안을 책임지려면은 좀 더 이거를 객관화시켰어야 된다. 과연 투명할까라는 의심이 들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다르게 일단은 그 검언유착 의혹 네. 이게 사실 이번 사안의 핵심이잖아요. 물론 윗선의 개입도 중요하죠. 네. 이 부적절한 취재 지시를 윗선이 내렸느냐 네. 아니면 전혀 모르고 저 밑에서 기자 둘이서 백승우 기자와 백승우 기자는 시켜서 하고 이동재 기자가 다 혼자 알아서 했느냐 이것과 동시에 이런 의혹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기자는 검사장은 누구인가 네. 이거잖아요. 자, 그런데 조사위원회가 이 검언유착 의혹을 규명할 단서나 근거를 찾지 못했다. 이게 결론이에요. 네. 이게 이동재 기자는 오히려 특정 검사장과의 통화 내용인 것처럼 제보자에게 읽어준 녹취록은
100% 거짓이고 네. 법조 출입 6개월만 하면 5분이면 만드는 창작이다. 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제보자를 속이려고 자기가 창작해서 썼다는 얘기죠. 네네.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1차, 2차 조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검사장과의 통화가 맞다라고 했고 녹음 파일도 있고 네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이 사람이 말을 바꾼 거죠. 예, 바꾼 거죠. 그래서 이게 보고서가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은 이봉우 팀장이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이동재 기자가 검찰 관계자와의 통화를 녹음을 했고 네. 그 녹음 파일이 있었다는 걸 지금 다 보고서에 인정하고 있는 네네. 거거든요. 그 녹음 파일을 제보자한테 들려줄 수 있다고 제안한 부분, 이 부분도 이제 그 녹음 파일이 있지 않으니까 검찰 관계자와 사전에 논의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이게 지금 채널A 보고서의 입장인데 네.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면 보고서에 또 이런 언급이 있어요. 채널A 진상조사위가 이동재 기자의 초기 진술과 후배 백 기자와의 통화 녹음 파일 등을 통해 해당 검사장과의 대화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또 단서를 남겨놨어요. 노트북과 휴대폰 외에 다른 장소에 뭔가 그 녹음 파일이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도 네.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채널A 진상조사 보고서는 우리는 증거를 못 찾았는데 사실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어. 이 정도예요. 그거를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주는 게 사실 기대였는데 이 사회적인 기대였는데 여지만 남겨놓고 우리는 확인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만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네. 채널A 사측 우리는 아니야. 뭐 이 정도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사건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현직 검사장 네. 이분에 대한 별칭, 그러니까 기자들끼리 부르는 별칭이 이 보고서 안에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요. 네. 채널A 기자들끼리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동재 기자가 법조 팀원 모두가 이제 별칭으로 알고 있는 그 검사장을 지목하면서 언급하면서 네. 그 사람이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만나서 검찰을 팔아야지. 윤석열의 최측근이 했다. 이 정도는 돼야 내가 팔 수가 있지. 그쪽에서 손을 써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이런 발언도 했대요. 이동재 기자가. 그런데도 채널A 보고서의 결론은 뭐다? 채널에 별칭으로 부르는 검사장을 특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자들은 다 알고 있다고 자기네 보고서에 써져 있어요. 사실상 그래. 법조팀 기자들은 다 누군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별칭으로 부르니까. 아니 그리고 네. 별칭도 별칭이지만 일단은 처음에 이 사건을 딱 인식한 다음에 3월 23일 날 네. 채널A가 검찰 관계자 A에게 연락을 해서 녹음 파일이 없다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우리한테 이런 지금 일이 벌어졌다라는 네. 얘기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정된 거잖아. 네. 아니 이거 너무나 간단한 얘기잖아. 그 사람에게 그럼 정말 우리가 말한 것처럼 유령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한테 지금 우리 기자가 검언 유착 의혹이 있을 수 있는 백보 양보해서 그런 일이 없었다. 진짜 검찰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막 사칭해가지고 검찰을 네네. 사칭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을 취재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라고 검찰에게 누구 특정인에게 네. 얘기하고 그 특정인에게 녹음 파일은 없어요. 라고까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그러니까 누군지 다들 알고 있어, 근데 왜 자기네들은. 검찰 관계자 A를 말을 안 하냐고. 볼증을 못 하겠다. 특정을 못 하겠다고 해. 그리고 자기네들은 그 검사장한테 알려주기까지 해놓고. 네. 예. 그리고 그 모든 근거는 뭐냐면요. 그냥 딱 하나예요. 이동재 기자가 말을 바꾼다. 네. 그래서 진실을 모르겠고 증거가 없다. 증거가 없는데 이동재 기자가 처음에는 하더니 그 다음에 특정을 안 하더라. 이게 그냥 같은 논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 4월에 그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했을 때 있잖아요. 네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 검사장을 특정할 수 있느냐라고 계속 그 방통위원이 물었다는 계속 거예요. 물어봐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계속 이상하게 모호하게 대답을 해서 네. 그럼 이름을 말하지 말고 검사장과 통화한 건 맞냐? 라고 계속 물어보니까 그대로 끌어냈다면서요. 사실상 인정을 했어요. 네. 네, 사실상 인정을 해요. 그래서 방통위원이 예, 알겠습니다. 검사장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하고 확인까지 하고 넘어갑니다. 네.
그런데 네. 그때 당시에도 채널A가 즉각적으로 해명 자료를 내면서 김차수 대표가 그때 그렇게 말한 것은 맞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이동재 기자가 말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특정할 수 없다. 이게 뭔 채널A의 소리야. 공식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김차수 어이가 대표는 없네. 막 이렇게 당황해서 이렇게 네. 했지만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 김차수 대표에겐 그렇게 말했지만 이후에는 말을 바꿨다. 이동재 기자가. 그게 이제 주장인데 그러면 우리가 모든 어떤 사안에 있어서 말을 바꾸면 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면 그냥 모든 것이 다 땡인가요? 네, 그래서 그때 4월 9일날 방통위원과 그 김차수 채널A 대표의 대화를 일부분만 읽어드리면 이래요. 방통위원이 계속 물어보는데 모호하게 대답을 하니까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통위원이. 다시 한번 정중하게 묻습니다. 법조계 관계자가 검사장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묻는 대로 대답하세요. 너무 대답을 안 하니까. 그래서 김차수 대표가 제가 이동재 기사를 조사할 때는 그 검사장 이름을 거론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방통위원이 그 검사장 이름은 관심이 없습니다. 검사장이 맞나 안 맞나 그것만 묻는 것입니다. 라고 네. 얘기합니다. 그래서 김차수 대표가 그것을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방통위원이 황당해서 아까 법조 관계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금 검사장 이야기를 이동재 기자가 얘기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김차수 대표가 또 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통위원이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검사장 이름 말고 검사장이 맞느냐고만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라고 하니까 김차수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네. 아 답답해 진짜.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거는 다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채널A가 저걸 보도를 못했어요. 저게 지금 MBC하고 미디어오늘 네. 정도만 저런 정황이 약간 보도됐는데 그 이유가 채널A가 강력하게 해명을 한 거죠. 김차수 대표가 그렇게 말한 건 인정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말을 바꿨기 때문에 이동재 기자가. 그런데 이때 방통위원들한테 했던 이 얘기가 사실 지금 진상조사 보고서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맹- 자기네들은 같아요. 그 검사장을 알아요. 다 누군지 이미 알고 녹음도 있고 통화한 것도 맞아. 그런데 그거를 특정도 못하겠고 확인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론은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딱 하나만 제대로 인정했네. 취재윤리 위반이다. 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어찌저찌 뭘 하겠다 막 대안도 있어요. 재발방지 대책도 내놨죠. 네. 대안도 있어요. 하지만은 정작 본인들이 어떻게 혼나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 근거가 될 만한 윗선 개입 여부. 네. 이거는 딱 꼬리를 잘랐고요. 그 다음에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몰라. 그러나 계속 검찰 관계자 A 이 말은 또 해요. 네. 완전히 검찰을 막아주지도 않아. 뭐 한번 수사해보던가 뭐 이런 네. 느낌이야 나는. 우리 입으로 말할 수는 없어. 이런 느낌이었어요. 자, 아무튼간에 결론은 자기 스스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스스로 한번 밝혀보겠다라는 이제 요구를 자기네들이 주장을 했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국민과 사회가 이제 기다려준 것인데 네. 이 기회를 놓친 것이다. 바로잡을 기회를 놓친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다들 많이 하는데 네. 일단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일단 지금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를 보면은 증거인멸 그리고 윗선 개입 그리고 검찰 관계자 A를 특정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네.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밝혀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많은 사람들이 초창기부터 얘기했지만 가장 간단한 건 검사장을 어찌됐든 수사해야 되는 그쵸. 거죠. 근데 지금 그 아무도 특정할 수 없는 지금 이 상황에서 검찰도 특정하지 않았으니 우리는 하지 않는다라고 또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채널A나 검찰이나 사실은 공통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거예요. 네. 이거 터졌을 때 그냥 그 이름이 지목되는 검사장 전화를 검찰에서 압수를 하고 채널A도 이동재 기자가 뭐 잃어버렸느니 마느니 그런 일을 벌이기 전에 바로 그 통화 내역부터 확인을 했으면 상당 부분이 확인되는 건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네. 모두 다 증거를 지울 시간을 충분히 상당히 주고 많이 줬죠. 네. 상당히 많이 주고. 그래서 검찰 수사도 사실 저희가 촉구는 하지만 네. 이미 채널A가 먼저 장단을 쳐준 거예요. 먼저. 증거가 다 인멸됐네? 없어. 이게 먼저 쳐준 겁니다. 그럼 검찰은 나중에 다 증거가 없네? 똑같이 나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민원연이 뭐 이번에 논평 내면서 새로운 의혹과 관련해서 필요하면 추가 고발을 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이게 참 우리도 말을 막 세게 해봤자 검찰이 정말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는가 제대로 된 수사 어떻게 보면 이거는 셀프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쵸.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투명하게 그리고 좀 일부러라도 더 강하게 수사를 해야지 되는 사안이에요. 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안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아무튼 검찰이 이런 특히 증거인멸은 명백한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다면 그 증거가 없음으로 할 게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네. 얘기를 다시 드리고요. 진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를 합니다. 제 논평안은 쓰지는 않았지만은 사실 저는 이게 이렇게 계속 미궁에 빠지면요. 결코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저는 이거 그냥 호락호락 넘어갈 일은 분명히 아니라고 아니죠. 생각을 네. 하고요. 방송통신위원회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이번 조사 보고서에 대해서 기가 막혀 한다라는 반응이 이제 있어요. 기자들 얘기로는 네. 이거는 너무 소홀한 보고서다. 보고서다라고 지금 말을 한다는데 방통이나 검찰 모두 이번 이 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좀 엄중하게 판단을 하고 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일을 착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끝냅니다. 자,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죠. 네, 예, 그러면 채널 얘기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고. 네, 그러면 댓글 좀 댓글을- 읽어볼까요? 어제 네. 좀 읽었어요? 네, 어제 좀 많이 네, 읽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 박혜경님, 늘 참언론을 위해 고생하시는 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저희가 감사하죠.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이정혜님, 제 댓글을 읽어주셨어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아, 예. 우리 회원인가? 우리 전에 맨날 오시는 회원인가 글쎄요. 이름이 예, 같네요. 동명이 있을 수 있으니까. 노란색 메모지님은 이거는 팟빵 댓글인데요. 네. 채널 A가 사과를 했다면서요. 부적절한 취재라. 검찰이 보여주기식 압색을 했다고 쳐도 그럼 그땐 왜 압색을 거부했냐. 자료도 다 없앤 듯하고 기자의 개인적 일탈이라 결론을 내렸다던데 지난 정권 때 맨날 뭔 일만 터지면 개인적 일탈이라고 하더니만 그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예, 오늘 저희가 마침 또 말씀드렸죠. 채널 A 보고서. 음, 재밌는 기사를 네. 예, 미령곰탱님께서 조선일보 기사를 하나 네. 공유해 주시면서 이제 분노를 표하셨는데 네. 음. 그러니까 일종의 제목 낚시 기사죠. 조선일보가. 네. 제목이 이제 문 대통령 조화만 보내 권양숙 여사 여 인사들과 노발대발 구고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12주기 추모식에 조화만 보내가지고 노발 대발. 권양숙 여사가 뭔가 노발대발 화가 났다는 것처럼 써놨잖아요. 제목에. 노발대발이 뭐의 약자예요? 예. 노무현 재단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의 그런 뜻이에요? 약자였던 네. 거예요. 원래 있는 구호인 거예요. 네, 네. 근데 제목을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마치 권양숙 여사가 그렇구나. 여당 인사들과 아, 화가 난 것처럼. 왠지 그 권양순 여사가 노발대발한 것 같은 네, 느낌을 주네. 그죠? 제목이. 진짜 이간질도 조금 티 안 나게 하시지 이렇게 너무 노골적으로 하시면 그렇잖아요. 예.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논평 얘기하면서 논평에는 쓰지 않았지만 하나만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채널A의 기자들께서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네. 채널 A 보고서에 이 항의하고 보고서에 있어요.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저는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그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왜 검찰에 검찰에 줬느냐라는 건데 그거 주나 마나예요. 지금 다 지웠대잖아요. 심지어 그 본인이 그거를 회사에다가 그 PC요 노트북 PC를 그걸 포맷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본인이 한 게 아니고 회사 측에다가 포맷을 해달라고 줬는데 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그 포맷을 의뢰한 이유가 본인은 회사에서 무슨 그 최근에 그 전체적으로 해서 윈도우를 업데이트하라고 해서 하라고 했다는 거야. 그런데 회사 측 주장은 그 뭐라 그러지? 전산팀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 사람 PC는 원래 업데이트된 윈도우였다. 라는 말까지 나와요. 근데 PC를 그 업데이트가 아니고 포맷 해달라고 요청해서 포맷을 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렇게까지 정황이 이게 지금 다 지웠고 일부러 지운 거예요. 그렇게 아유, 한 걸 참. 냈는데 뭘 네. 그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뭐 인권을 뭐 무시했다, 기자의 인권을 무시했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지금 채널A 기자들이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취재원 보호는 언론 윤리 강령에 나오는 최우선 가치다. MBC가 모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채널A 사측은 각종 취재원 정보가 담긴 휴대전화 전혀 안 담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싹 다 지웠다니까. 각종 취재원 정보가 담긴 휴대전화를 몰래 검찰에 제출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좀 이거 오바다. MBC는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나 마나 채널A나 좀 잘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MBC를 물고 늘어질 때입니까 지금? 휴대전화 2대 모두 초기화되었고 PC는 포맷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했더니 요즘 최근 파일 4개만 나왔더라. 이거잖아요. 근데 뭘 이렇게 흥분을 해가지고 이게 저는 순간 기대했어요. 채널A 기자들이 왜 이렇게 늦게 늦게 이렇게 PC랑 휴대폰 제출하게 해가지고 괜히 우리 모두 전체가 언론 윤리를 안 지키는 것처럼 보이게 했냐. 빨리 했어야지. 이렇게 뭐라도 냈을 줄 알았더니 완전 그건 반대를 아니고. 냈네요. 네, 그래서 아유, 그런 건 기대도 안 하고. 네. 자, 오늘 뭐 저는 댓글까지 다 방송은 읽었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탈탈탈 안녕. 저희 구독자 수가 10,000명을 돌파했어요. 와. 원래 우리 그거 돌파하면 뭐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Q&A를 아, 해야 Q&A도 될 것 한다 같아요. 그랬어요? 네. 아, 좀 이따 두 분 사진을 찍어야겠어요. 아, 네. 저희 생각보다 너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일찍 아, 넘겨버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Q&A 감사합니다. 공지도 안 올라갔는데 아직. 아, 예. 그랬구나. 예. 아무튼 너무너무 어제 감사드리고. 예. 거기 뭐야 전두환 그 집 집 앞에 앞에. 가서 그렇게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을 뭐 것 그럴 같고. 수도 있고 네네. 한 달간 한 500명 정도가 재미진. 늘어났더라고요. 네. 구독자가. 근데 참 우리가 이렇게 늘어났다고 엄청 막 뿌듯해하다가 가끔 가다가 다른 그 뭐 유명한 이렇게 보면 그 예를 아직 들어서 갈 길이 보면 멀구나. 저널리즘 토크쇼 J 라이브는 막 아유 다 갈 길이 멀다. 엄청난 거야. 그래서 아니 여기서 이렇게 100번 구르는 것보다 저기 가서 한 번 구르는 게 낫겠네 이런 생각이 들 때 아, 약간 허망한 느낌이 들기도 아직 합니다. 응애죠. 네. 그런 대기업이랑 비교하면 안 되고요. 아 그래도 시민단체에서 하는 아 그런가? 별도의 방송 채널이 그런 거 10,000명을 치고는 많은 넘었다. 거예요? 아 이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또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 객관적으로 시청자분들이 그게 객관적으로 입증된 말인가요? 자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다. 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정말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좀 더 많은 힘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서요. 좀 더 많은 분들이 뭐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